독서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려면 책을 몇 권이나 읽어야 될까요? 100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인생을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만나서 자수성가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켈리체 회장님이라던가 신사임당 주원규 PD님, 드로우 앤드류님, 자청님 이분들 다 공통적으로 독서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적어도 독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합니다. 이분들은 책을 몇 권이나 읽고 인생을 바꾸었을까요? 저는 이분들이 하라는 대로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7월,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정도 전에 독서를 하기로 결심을 했고 매일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지금 현재 제 삶은 2022년 7월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딱 1년 전으로 돌아간 2023년 1월에 저는 당연하게도 여전히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돈 버는 백수인데 돈을 벌어. 그럼 과연 저는 몇 권을 읽게 된 시점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몇 권을 읽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찌됐건 책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근데 오늘 썸네일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책을 읽고 도대체 뭘 후회했냐, 아마 눈치챈 분들 있으실 수 있겠지만 내가 이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 삶이 마흔까지 오기 전에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라는 거죠.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후회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게 되신다면, 그리고 이대로 해보신다면 저보다 빠른 나이에 혹은 지금부터라도 책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독서가 책을 얼마나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원래 독서를 아예 안 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1년에 한 10권 정도는 읽던 사람이죠. 이 정도면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을까 말까 한 수준인 건데 3년의 시간 동안 30권 정도의 책을 읽었겠죠. 그러고 나서 저의 인생은 바뀌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전 그냥 책 읽는 취미가 있는 애 정도였던 거죠. 그때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책을 읽었는데 삶이 바뀌었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했길래,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길래 삶이 바뀌었을까? 나는 언제까지 책을 더 읽어야 삶이 바뀔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거기에 대해 제가 명쾌한 답을 드려볼게요. 책이 제 삶을 바꿨으니까.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가 중요하냐?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책을 몇 권을 읽었느냐가 아니라 얼마의 기간, 어떻게. 그래서 오늘 제가 딱 3가지 짚어드려 볼 거예요. 첫째는 얼마나 읽어야 하는가, 둘째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세 번째 무슨 책부터 읽어야 하는가. 그러면 빠르게 이 3가지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얼마나 읽어야 하나. 독서가 인생을 바꾸려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은 오시죠? 왜냐하면 제가 불과 1년 만에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얼마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꾸준히예요. 꾸준히. 들쭉날쭉 읽다 말다가 아니라 꾸준히 책을 읽어나가야 한다는 거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조금씩이라도. 이 꾸준히라는 단어에 습관이 되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독서라는 행위가 내 삶에 의미 있는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독서가 삶을 바꾸려면 꾸준히가 왜 중요한지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처음에 독서를 하시게 되면은 내가 생활 중에 듣지 않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만약에 자기계발서를 본다고 쳐볼게요. 그럼 자기계발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던가, 새벽 시간을 활용하라던가,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아 나가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는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천하고 계신 것들은 얼마나 있으신가요? 그럼 이게 왜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고개만 끄덕이지 이걸 바로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침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듣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던 찰나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또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그걸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를 한 권을 읽는다고 삶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다른 자기계발서를 읽었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또 보게 되고 비슷한 조언을 만나서 한번 해볼까 싶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자기계발서를 읽었는데 한번 해볼까 싶던 그 이야기를 여기서 또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지침이 막 나와 있으니까 내가 요번에는 이 지침대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르게 되고 실제로 해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천을 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다이어트 책 100권 읽는다고 살이 빠지나요? 읽은 내용을 내가 직접 실천해야, 적용해보고 개선해봐야 살이 비로소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배운 대로 실천하는 거. 근데 이걸 꾸준히 읽게 되면
비슷한 책을 여러 권을 읽게 되면 실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독서를 연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에 대한 효과가 또 다른 게 있어요. 제가 독서를 시작하고 한 달 뒤인 2022년 8월에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줬고 저의 마일스톤이 되어줘서 여러분들께도 그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들어보세요. 좋은 행동을 2달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4달을 반복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한다. 그리고 6달을 반복하면 뭐라도 숫자가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인생이 바뀔 것이다. 이게 누가 했던 얘기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얘기를 저는 붙잡아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다가 제가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독서와 글쓰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다. 이걸 꾸준히 한 달만 더하면 독서와 글쓰기가 습관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2달을 더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할 것이고 2달을 더하면 뭐라도 숫자로 결과가 나타나겠지. 그리고 1년 뒤인 2023년 8월에는 인생이 바뀐 채로 휴가를 떠나야겠다 라고 글을 써놨어요. 그렇게 글을 쓰고 한 달 뒤 독서랑 글쓰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난 그때 정말로 저는 독서와 글쓰기가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책 원싱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써 있어요. 사람은 평균적으로 습관이 자리 잡는 데까지 66일이 걸린다고. 그 말이랑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2달 만에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 저는 이때까지 독서랑 글쓰기 하는 걸 꾸준히 인스타그램에 기록하고 과정을 공유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아봐주기 시작합니다. DM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꾸준히 하시냐고. 대단하시다. 동기부여 받는다. 그리고 6개월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4,000명 정도 되었고 습관 만드는 법, 그러니까 독서랑 글쓰기를 꾸준히 하는 법을 알려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분들에게 챌린지를 열어서 알려봐드렸더니 무료 챌린지가 유료 챌린지로 바뀌고 사람도 제법 많이 모여서 수익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년이 지난 뒤에 저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제법 많이 늘고 수익이라는 숫자로 나타나는 결과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난 8월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휴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주제로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히 그 8월에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로부터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그 유튜브는 구독자가 2만이 넘는 채널이 되었고요. 저 지난달에 구글로부터 달러 입금 받았습니다. 어엿한 유튜버가 되기에 이르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독서랑 글쓰기 한번 1년 꾸준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독서랑 글쓰기 내가 꾸준히 해봤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더라 이런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한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독서를 안 하던 사람은 아니에요. 3년이면 30권 정도 읽은 사람이었는데 제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읽는 방법도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부터 이야기해보자면 소가 풀을 뜯듯이 읽어야 합니다. 갑자기 웬 소 푹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았네. 쉽겠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시대의 지성이신 고 이어령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책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책을 읽을 때는 소가 풀을 뜯듯이 읽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소는 좋은 풀을 찾아 이동해서 그 자리에 서서 풀을 뜯습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계속 풀을 뜯어나가는 게 아니라 좋은 풀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풀을 뜯는 거죠. 독서를 이렇게 하라는 것의 의미는 나한테 중요한 좋은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어령 박사님은 완독한 책이 별로 없다고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하나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죠. 내가 도대체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독서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뭐가 막 필요해서 읽는 게 아니죠. 그냥 유명하다니까, 책이 좋다니까,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읽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필요한 것들을 찾아 내 삶에 적용해보려는 자세가 다르거든요. 그러려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문제에 대한 인지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래야 비로소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들이 지금 책을 읽자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무슨 책을 읽을지 모르겠다? 이런 게 문제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주제로 무슨 책을 읽을지부터 추천해드리려고 구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일단 그 책을 추천하기 전에 앞서서 여기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무슨 책부터 읽어야 할까요? 그 답마저 우리는 책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독서를 시작하면서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자기계발서 읽기를 시작해라.
왜냐하면 자기계발서는 은유나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설명과 함께 당장 실천할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통한 내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책을 고를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재 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책을 찾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지금 저의 수익을 늘리려고 한다면 마케팅 책이나 비즈니스 설계법 같은 거를 읽으면서 현재 내가 가진 지식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 것이냐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았다면 적용해보고 실천하면서 개선해보고 그러면서 더 낮게 빌드업해가는 방법을 끊임없이 책에서 아이디어들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저의 수익을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제가 만약 나는 브랜딩의 전문성을 더 키워 나가야겠다라고 한다면 브랜딩 관련된 책을 읽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저의 강의, 컨설팅, 그리고 컨텐츠의 퀄리티를 올려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지금 인식하고 계신가요?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펼치세요. 이전의 독서와는 완전하게 달라질 겁니다. 여기까지가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저의 답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안고 계실 그 문제, 저도 책을 읽으면서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싶은데 무슨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딱 3권 추천드릴 건데요. 바로 이 책들입니다. 으쌰. 첫 번째 책은 역행자입니다. 왜 이 책이 첫 책으로 적합하냐? 지금 우리가 책을 읽자고 이야기하는 목적이 뭔가요? 책을 통해서 삶을 바꿔보자는 거잖아요. 책 역행자는 독서를 통해서 인생을 바꾼 저자의 경험부터 시작해서 어떤 단계, 어떤 과정을 거쳐야 인생이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저의 꾸준한 독서의 시작이 되어주었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 시발점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책은 역행자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책은 원싱입니다. 원싱은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데요. 저처럼 독서랑 글쓰기로 삶을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저의 노하우의 대부분들이 이 책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책의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이렇게 느끼게 되실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성공하는 법을 알아버렸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책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이 책은 오늘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거, 연속적으로 꾸준히 읽어야 한다. 이것을 도와주는 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왜 필요한지 알게 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심어줘요. 그리고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첫 단계인 이걸 꾸준히 해내는 것을 해결하게 해주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독서의 필요성을 완전히 느끼고 독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도 알게 되고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해 나갈지의 로드맵을 그리고 나면 이 책을 통해서 작게 시작을 먼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한 3권의 책을 순서대로 읽고 나시면 여러분들은 책을 통해 삶을 바꿔나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꾸준히 2달 해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독서가 습관으로 자리를 잡으실 거고요. 4달이면 주변에서 알아보기 시작할 거고 6달이면 뭐라도 숫자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1년이 지난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본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아, 잠깐 이 말씀을 드릴게요. 독서랑 글쓰기 그래도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습관을 만드는 챌린지부터 해서 독서를 행동으로 연결하게 해드리는 프로그램과 글로 생각을 정리하고 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 해결력을 갖추게 만들어 드리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원하신다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에 링크를 달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탭에 그 해당 내용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책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책들을 읽어도 삶이 바뀌지 않던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 책을 통해 삶이 바뀔 만한 포인트들을 제 나름으로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하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